많은 분들이 이거가 제일 큰 고민이시죠? 인테리어하고 비싸게 팔아야 될까? 아니면 인테리어하고 싸게 팔아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신데요. 오늘 주삼이가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테리어하고 비싸게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최저가로 팔아야 될까요? 정답은 뒤에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소장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매도할 거면 매수자 취향대로 하고 싶어 하지 당신 취향으로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기 편하게 그냥 싸게 파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잘 팔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무조건 인테리어를 해야 빨리 팔리고요. 그리고 그 왜 인테리어를 하면 빨리 팔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논리적인 박사급 부동산 박사급 이유를 4가지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래도 제일 싸게 팔란다. 그렇게 파시면 됩니다. 네, 저는 무조건 인테리어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테리어를 해주는 게 매수자의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너 그러면 인테리어를 해주고 최저가에 팔려는 거냐? 아닙니다. 네, 저는 인테리어를 하고 비싼 가격에 파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또 한편 또 매수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비싸게 사는 게 가장 부담이 덜 들어갑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2가지 항목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테리어가 안 된 집을 1억 5천에 매도하는 예시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매매 방법인 인테리어를 하고 약 최저가 대비 2천만 원을 더한 가격에 매도하는 가격으로 한번 예상 대출 시나리오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왼쪽은 내가 최저가 매물을 고르는 거예요. 아무래도 최저가 매물이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겠죠. 그리고 보통 우선 그 실수요자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대출은 한 70%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즉, 한 1억 500 정도 대출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잔금, 이제 현금이겠죠. 물론 뭐 신용대출을 받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용대출과 현금을 같은 걸로 묶고 주택담보대출을 따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매가는 1억 5천이고 대출이 1억 500이 나오면 잔금은 4,500이 남게 됩니다. 즉 현금으로 내가 동원해야 되는 금액이 4,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가 안 된 최저가 집을 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뭐 평당 요즘에 150에서 200 정도 요청을 하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필요한 돈은 현금이, 그러니까 여기는 총액이 아니에요. 자, 현금이 7,500만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의 거의 절반 수준의 현금이 필요하다. 반면 오른쪽 방법은 주삼이가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 최저가 대비 한 2천만 원 정도 더 하는 것이죠. 자, 2천만 원 정도 더 했을 때 1억 7천이라고 하면은 대출 70%가 나온다고 하면은 대출이 1억 1,900, 약 1억 2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1억 2천 정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잔금은 현금은 5,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비싸게 주고 샀어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비싸게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는 현금의 비중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의 비중을 낳는 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선택에서 가장 큰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액이 비싸면 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부동산 소장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신경 쓰기 귀찮거든요. 그래서 제일 싸게 던지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제일 싸게 던지는 게 입장에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즉 뭐다? 현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이 많이 들어가면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현금 부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주로 매매하는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은 주로 3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분들이 고가 아파트 매수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많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그거를 100%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보통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요즘에는 또 집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집은 정말 저렴한 데 살면서 뭐 사업에 다 투자하고 이런 분들도 계셨지만 최근에는 이제 집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를 나타내주는 신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로 매매하는 아파트는 3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고 3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들은 그 이상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 부족 때문에 현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대출을 좀 더 받더라도 인테리어가 된 집을 고르는 게 내가 최저가를 아파트를 사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이 우리가 뭐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보통은 인테리어 비용은 결국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히려 저렴한 집을 사는 게 더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대출, 그러니까 좀 더 비싼 집, 인테리어가 된 집을 좀 더 비싼 가격에 주고 사면은 아까 앞서서 살펴봤듯이 70%의 대출, 1억 2천의 대출이 나오게 되고 그 1억 2천의 대출은 우리가 몇 년 동안 갚는 거죠? 즉 주담대기 때문에 30년 만기, 뭐 최근에는 40년 만기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테리어가 된 집을 좀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게 현금적인, 순간적으로 현금이 진입되는 그 유동성도 훨씬 부담이 덜할 뿐더러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 비용을 30년 동안 할부로 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오히려 매수자의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는 매수자 측면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삼이가 그동안의 경험상 인테리어가 된 집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팔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봐요.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뭐 대놓고 물어봅니다. 아니, 저희 집보다 저렴한 집이 있는데 왜 저희 집을 선택하셨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제가 4가지 이유를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4가지에 대한 설명도 뒤에서 이어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제 그냥 방구석 안에서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수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하나둘씩 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이구나를 제 경험으로 터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삼이만의 팁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요즘에 그 평수 곱하기 150 정도 하면은 턴키 인테리어 견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턴키 인테리어가 뭐죠? 자, 전체. 그러니까 내가 신경 안 쓰고 그냥 전체적인 견적을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겼을 때 그분들도 뭐 세부적으로 막 견적 내기도 그분들도 귀찮잖아요. 그분들도 귀찮고 그리고 뭔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집을 결정을 아직 안 했어요. 집을 결정을 안 했을 때 인테리어 업자를 방문합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방문해서 그 집을 결정을 안 했으니 그 내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 매수 예정자들도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서 대략적으로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도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턴키 인테리어 견적이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평수 곱하기 15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뭐 더한 곳, 좀 바가지를 좀 씌우는 곳들은 200도 심심치 않게 부른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24평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은 한 3천만 원 이상의 견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수자들도 분명히 그 고민을 할 겁니다. 우리 집을 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된 최저가 매물을 보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 근처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를 방문해서 자, 이 아파트를 인테리어 하고 싶은데 대략적으로 견적이 얼마를 나오나요? 하면은 뭐 평당 150만 원 정도의 견적을 내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기억하고 우리 집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디테일한 팁 들어갑니다. 자,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매도 목표가를 산정을 합니다.
자, 최저가 매물이 있죠. 최저가 매물이 있고, 그리고 제가 대략적으로 턴키 인테리어 평당 150만 원 정도, 24평 기준으로 한 3천만 원 이상의 견적을 매수자들이 받는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알았냐? 제가 항상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저희 집도 있고 더 저렴한 집도 있는데 왜 그런 저희 집을 선택하셨어요? 하면은 그분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 자기가 최저가 매물을 가격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한테 문의를 했는데, 오히려 그걸 더했을 때 우리 집이 더 저렴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을 선택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이 노하우들이 쌓여가지고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매도 노하우들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팁 들어갑니다. 저는 매도 목표가를 어떻게 선정하냐면, 최저가 플러스 인테리어 비용이 나의 매도 목표가보다 더 비싸게 설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빠르게 매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인테리어라는 게 더 빨리 매도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간 세이브예요. 시간 세이브.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은 최소 2주에서 최대 한 달 반, 한 달 반 이상 걸리는 인테리어도 봤어요. 그러니까 뭐 대규모 공사를 안 하는데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제 경쟁 매물들 혹은 그 아파트 왔다 갔다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현장들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좀 팁을 말씀드리면 그냥 동네 사람인 척하고 그냥 은근슬쩍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공사 기간 얼마나 되냐, 언제부터 되냐, 언제 완공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는 업자들도 굉장히 많더라. 즉 최소 2주에서 최대 한 달 반, 뭐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자,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로 뭐다? 인테리어 하려면 내가 결국 보통의 경우입니다. 저도 잔금 내기 전에 인테리어를 해주셨던 분들도 계세요. 일반 매수인데, 경매 말고. 일반 매매인데, 제가 잔금을 안 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사정을 하고 그러니까, 잔금 내기 전에 해주셨던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를 산정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 소유권 취득 후에 인테리어 시간이 이만큼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잔금을 다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2주에서 한 달 반 가까이는 내가 이 집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살면서 인테리어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고요? 직접 해봤습니다. 주삼이 예전에 정말 파이팅 있게 살았거든요. 예, 정말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 저도 그때 그 돈이 없었어요. 그 돈이 없어서 살면서 인테리어를 해본 적도 있다. 가능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지가 않고, 결국에는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가족 집에 살다거나 단기 임대를 선택한다. 근데 단기 임대를 선택하는 순간 결국에는 새로운 집, 내가 그동안 인테리어가 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집에서 그 월세라든지 단기 임대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족집이라고 하더라도 이삿짐 보관료도 절대 무시 못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주로 매매하는 아파트들은 3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도 부족하신 분들이 고가 아파트 대비입니다. 고가 아파트 대비 많고, 그리고 특히나 현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데에서 가장 그 딜레마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내가 미리 소유권 가져오고 그리고 넉넉히 인테리어 한 다음에 다 완료되면 들어가시면 좋은데, 대부분 우리 저가 아파트들에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기존 집을 매도한 가격, 그러니까 기존 집이 벌써 매도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현금을 더해서 우리 집을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전세 만기 보증금, 그러니까 그 전 집에서 이미 만기가 돼서 보증금을, 그 집에서 이삿짐을 빼면서 보증금을 받았죠. 그 보증금에다가 현금을 더해서 우리 아파트, 우리가 매도로 하는 아파트에 잔금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거기 보증금 따로 있고 우리 집 아파트를 따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의 수준의 그런 현금 여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랬을 경우에 결국에는 내가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안 된 집을 결국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내가 그동안 거주해야 되는 거처도 굉장히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비용도 절대 무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테리어가 된 집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인테리어가 된 집은 어떤 거를 선택하면 되죠? 결국 내가 그 전집에서 전세 만기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이거나 아니면 매도 잔금을 받는 날에만 맞추게 되면 우리 집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보통 집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어떤 집이죠? 심지어 공실이다. 공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선택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꼭 인테리어를 해서 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업체 선정 리스크입니다. 업체 선정 리스크. 네.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일반인들이 인테리어를 몇 번이나 해볼까요?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많이 한 거 아닐까. 보통 우리가 뭐 3, 40대에 집을 사서 한 10년씩 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길어봤자 3번 정도, 많이 해봤자 3번 정도 하는 게 그 경험의 전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최근에 인테리어 사기도 너무 많죠. 인테리어 사기도 너무 많고 또 이 업계 자체가 뭐 저도 이제 생업에 계신 분들 계속 상대해 보면 느끼는 거지만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좀 악독하게, 그리고 그분들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당해봤던 경험들을 가지고 결국 또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돈 받고 잠적하는 것도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퀄리티 엉망진창인 거, 그리고 그냥 마무리가 죄다 엉망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이런 선택을, 그리고 또 어떤 사기도 있냐면 비용 사기도 있죠. 눈탱이 치기도 너무 쉽죠. 예. 그리고 그런 눈탱이 맞는 거에 대한 지식을 그 일반인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테리어를 많이 해보진 않았어도 인테리어 업계가 사기도 많고 바가지도 심하다라는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우리가 제공을 하는 리모델링 완료된 집을 보고 선택하는 게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또 지적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또 비율을 잘 맞춰줍니까, 우리. 바로바로 해주죠. 바로바로 해줍니다. 바로바로 해주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훨씬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테리어가 된 집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내가 좀 더 고치고 싶은 부분은 부분적으로 인테리어를 부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빈집이잖아요, 저희 집은. 빈집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매도자한테 좀 내고를 한다거나 혹은 본인의 예산을 좀 더 더해서 부분적인 인테리어 하기도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훨씬 편한 상황이 인테리어가 된 집을 선택하는 이유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자재값이 올랐다고 평당 150에서 200 부르는 업체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테리어 가게 들어갔다가 자, 여기 무슨 아파트 23평인데 인테리어 비용 얼마인가요? 라고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견적을 받게 되면은 더더욱 우리 아파트를 선택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노하우를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가격 대비 훨씬 뛰어난 상품을 현장에 내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아파트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드리고 있고 저희 교육에도 그 인테리어 파트가 따로 있을 만큼 제가 교육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 역시도 계속적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기능을 하나라도 더 넓히기 위해 그 기술들을
하나하나 습득을 하고 있다. 뭐 제가 근데 뭐 그 기술들을 습득하려고 뭐 학원에 다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다 제 집을 연습 삼아서 하고 있고, 놀랍게도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뭐 제가 금손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똥손 중에 똥손이고, 학교 다닐 때는 미술 시간,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손 쓰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미술, 뭐 기술 이런 시간들, 가정 이런 거 진짜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하우가 쌓이면 다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쌓인 노하우를 통해서 최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가 매물 더하기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집이 우리 매도 목표가보다 더 비싸게 세팅을 하면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인테리어 비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하는 인테리어에 대한 단가는 계속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는 게 결국 부품은 재료값은 얼마 안 들어요. 다 사람의 그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이브하면, 그러니까 그게 일당을 내가 하는 거죠. 나는 뭐 밤에도 할 수 있고 새벽에도 할 수 있고, 물론 뭐 시끄러운 공사는 못 하겠지만 뭐 주말에도 할 수 있고 뭐 평일에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가격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기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반 대중이 인테리어 업자한테 가서 눈탱이 맞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내 매도 목표가를 설정하면서도 내 마진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빨리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드리는 포인트예요. 자, 비교 매물과 확실한 우위에 쓸 수 있습니다. 확실한 우위. 자,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화됐죠. 선진국이죠. 선진국. 그래서 예전에는 뭐 무조건 싼 거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이거 절대 선택 안 하죠. 절대 선택 안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싼 거 절대 선택 안 합니다. 이제 이제 다들 이제 선진국이 됐고, 그냥, 그리고 또 내가 그 주거하고 있는 현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깥의 일이 더 중요하고 내 바깥에 뭐 보여지는 게 더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내가 지금 거주하는 주거 공간에 대한 투자를 전혀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싼 거 안 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눈높이가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싼 거 안 산다. 자, 제가 얼마 전에 팔았던 아파트, 그 비교 경쟁 매물이에요. 비교 경쟁 매물. 네. 그러니까 내부 상태가 기본 상태 집들이 이런 상태고, 이제 부동산을, 아파트를 보러 왔을 때 우리 집만 전혀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른 매물들도 다 볼 거예요. 그리고 최저가 매물도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집들을 보다가 이제 우리 집에 오게 되죠.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전혀 다른 아파트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절대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물론 뭐 말도 안 되게 저렴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인테리어에 대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훨씬 저렴한 집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저희 집을 보고 기존에 인테리어가 안 된 집을 보면은 절대 이 집을 선택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잘 살게 됐고, 그리고 내 주거 공간에 대한 부분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 매물과의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저는 인테리어를 하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테리어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견적을 확실히 낮출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도 우리의 경쟁력이 되고, 그 경쟁력을 넘어서 뭐가 된다? 우리의 마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턴키업자들 뭐 24평 뭐 평당 150만 3천 넘어간다고 해서 3천 4천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500만 원에 끝낸다. 그러면은 마진은 얼마를 벌게 되는 거죠? 2,500을 우리가 마진으로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2,500을 마진으로 다 벌려면 우리도 매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마진을 뭐 1,500만 먹는 거죠. 즉 인테리어에서도 우리가 1,500을 세이브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인테리어를 얼만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가,
혹은 내가 직접 못하더라도 내가 공정별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어떤 업자를 어떻게 불렀을 때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내 마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진을 한 번 더 튕기는, 우리가 경매로 시세 마진을 한 번 튕기고,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도 우리는 풀인테리어 가격으로 받고 비용은 최대한 세이브. 제가 교육 시간에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제 모든 노하우들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해서 우리는 마진, 경매를 통한 안전마진으로도 한 번 먹고, 인테리어 비용 세이브를 통한 인테리어 마진으로도 2번 먹는 경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안 된 집과 우리 집을 동시에 보여주면 그 효과는 더더욱 극대화된다. 그리고 보통 우리 아파트만 보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보러 오더라도 그럼 인테리어 안 된 집도 있어요 하고서는 같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상황에서 우리 집의 효과는 경쟁 매물 대비 더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 집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니 이거 1억 5천짜리인데 왜 1억 7천이에요? 라고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반대로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도 우리 집을 보여주기가 더 편합니다. 왜냐면 이 집은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공인중개사 소장님들도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매도 순위가 있어요. 내가 이 집은 제일 먼저 팔아야겠다. 왜냐면은 결국 그 매물이 여러 군데 뿌려져 있으면, 그리고 그 집의 상태가 좋아. 그러면은 남이 먼저 중개를 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의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중개사들도 우리 집을 먼저 보여주고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격이 부담스럽더라도 이 집을 2번 같이 보게 되면 매수자들도 생각이 바뀝니다. 맨 처음에는 나 무조건 싼 거 할 거야 하다가 본인이 그 싼 집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뭐 시간적인 손해, 그 다음에 현금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를 잘못 선택하면 어쩌지에 대한 그 리스크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 지저분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건. 요게 이제 우리 아파트가 동시에 7건이 동시에 나왔죠. 자, 그래서 제 자랑 좀 보태면, 자, 제가 제일 싸게 받았죠. 네, 그리고 자, 어떻게 팔았죠? 제일 비싸게 팔았습니다. 제일 비싸게 팔았고요. 그리고 제일 빨리 팔고 나왔다. 그러니까 제일 싸게 낙찰하고, 이건 제 기술이죠. 제 자랑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싸게 팔고, 그리고 제일 빠르게 매도했다. 제일 비싸게 제일 빠르게는 어떤 거다? 바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들 다 알려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일 먼저, 제일 싸게, 제일 비싸게, 제일 빨리 팔고 나오는, 네. 이건 제가 조금, 잘하는 부분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고쳤던 분들이 이제 저희 집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집 소식을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고치고 계셨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못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부동산 통해서 저한테 제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연락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전화 와서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뭐 주삼이 인테리어도 하죠. 그래서 어차피 한 집이고, 네, 그래서 내가 얼마면 인테리어 우리 집처럼 똑같이 해주겠다. 믿고 선택하시면 된다 했는데 결국 본인이 또 따로 알아보셨죠? 따로 알아보셨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희 집 대비 퀄리티가 안 좋죠? 네, 퀄리티 안 좋아요. 이거 다리도, 이것도 다 디테일이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네. 네, 참 안타깝다. 중개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매도 잔금날 이제 그분 다 고치셨더라고요. 얘기를 했더니 뭐 저희 집보다 못하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속 얘기를 더 했죠. 연락 주셔가지고 뭐 제 노하우들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나랑 인테리어 하면 비용이 얼만데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다 했는데 결국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하셨고 퀄리티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주사미가 그동안 정말 기를 쓰고 또 쌓았던 노하우들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한 품질의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테리어를 무조건 해야 빨리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뭐 제 의견에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다. 가장 빠르고 그리고 그 빠른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까지 다 설명드렸고 그 논리적인 근거가 제가 뭐 그 방바닥에서 누워가지고 망상을 하는 그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집을 선택하는 매수자들한테 일일이 저 물어봅니다. 네, 다 물어봐요. 왜냐? 그게 다 노하우가 되고 제 경험이 되고 제가 더 발전하는 방향성이 되죠. 그래서 매수자분들한테 꼭 물어봤을 때 그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는 이야기를 오늘 취합해서 영상으로 한번 전달을 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 노하우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정말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드리고요. 잠깐 광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사이트 경매마당과 주인의 삶은 함께합니다. 저희 멤버십 제일 저렴한 게 8,800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멤버십 모든 가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100% 제공해드립니다. 경매마당 무료 쿠폰 2개월짜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마당 무료 쿠폰 2개월만으로도 그 멤버십 가격은 충분히 상쇄하시고 남으시니까요. 하단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사미가 더 좋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인의 삶 1000만원 수익 보장반. 네, 제가 아예 다 떠먹여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 수익 안 나면 100% 환불해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제 모든 노하우들을 총동원하고요. 오로지 수익으로 이끌어드립니다. 경매를 1000만원 벌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끌고 가드리는 프로그램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1대1 명품 가입안 역시나 준비를 했습니다.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리고요. 대형학원에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하기도 두려우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답변도 많이 못 받으시죠? 저는 1대1로 소통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문즉답 혹은 정말 디테일하게 그 나중에라도 다 답변을 드리는 가장 효율성 높은 학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역시나 최단기로 완성을 해드리고요.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쏙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역시나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수강하실 수 있고요. 문의사항은 카톡이나 문자, 전화, 이메일 뭐 어떤 것든 다 좋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7단계로 완성해 드리고요. 모든 과정들은 제가 모든 노하우들을 동일하게 알려드립니다. 대신 제가 수익을 보장해 드리느냐 아니면 저도 시간을 내서 실시간으로 줌을 통해서 교육을 해 드리느냐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제공을 해 드리냐의 차이만 있을 뿐 역시나 제 모든 노하우들 동일하게 알려드리고요. 정말 최단계로 완성해 드리고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쏙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오픈을 했습니다. 하단에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주간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매주 지역, 아파트 지역 전체적인 시황 분석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그 주에 움직이는 지역 직접 픽해드리고 그 움직이는 지역 안에 개별 물건까지 선정해드리고 권리 분석뿐만 아니라 매도 목표가까지 산정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시세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한다? 경매로 한 번 먹고 그 지역에 시세가 올라져서 2번 먹는 투자를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손해보지 않는 경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물건까지 직접 픽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물건 선정에 걱정이셨던 분들 제가 매주 1회 동영상을 통해서 물건까지 추천드리니까요. 하단에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영상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네이버 페이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동일한 영상이 네이버로도 올라가고요. 하단에 고정 댓글란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URL도 넣어 놓으니까요. 난 네이버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 선택해 주시면 전혀 후회 없는 물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그 외에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메일 주소 남깁니다. 메일 주시면 제가 내용 살펴보고 회신 드리고 있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